일단 106번은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준 거라서.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3학년 2학기를 이제 안 했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3학년 2학기를 아직 안 배워서 그래. 3학년 2학기를 배우면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직각삼각형 있잖아.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보는 삼각형이 몇 개가 있는데, 2개가 있어요, 2개가. 뭐냐면은, 여기가 45도, 45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 30도. 요 2개의 삼각형을 좀 특별하게 봅니다. 특별하게 봐요. 근데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요 변을 1이라고 하면, 여기도 이제 1이지? 그럼 여기가 뭐 루트 2 뭐 이런 게 성립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삼각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은 사실은 요렇게 복사해서 붙이면은 이게 정삼각형이 되거든? 맞아? 그럼 정삼각형이 되면 여기를 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뭐 이제 2가 되겠지, 이렇게? 됐네? 그러면은 요 세로 높이라는 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해보면 루트 3이 돼. 그럼 얘를 이제 눕혀놓으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 뭐 2, 뭐 이렇게 사각형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은 어떤 직선이 좌표 평면에서 뭐 이렇게 지나갔어. 오케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기 각도가 지금 45도래. 45도. 그 각도를 알려주면은 아무 데서나 그냥 요 점 잡고 이렇게 수레발 내려버려. 그럼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죠? 근데 했을 때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기울기를 보고 싶으면 요거 분의 요거, 이게 기울기지. 맞아? 근데 이게 45도일 때는 x의 증가량하고 y의 증가량의 비율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45도였다는 건 기울기가 1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1분의 1. 이렇게. 괜찮아? 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요 각도가 여기가 60도였대. 이렇게. 60도. 그럼 비슷하게 여기서 아무 데나 잡아서 이렇게 내려버려.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을 비교했을 때 요거 분의 요거가 기울기가 될 건데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루트 3인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요 때는 60도면 기울기가 루트 3이구나 이런 걸 아는 거야. 괜찮아? 요렇게 30도로 지나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 이런 비율이니까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 이 정도를 외워서 쓰는 거야. 물론 각이라는 게 뭐 그냥 50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얼마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45도, 60도, 30도 요 정도만 이제 이걸 특수각이라고 불러. 요걸 외워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 비율을.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45도라고 한 거는 기울기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이 각도를 알려준다는 건 기울기를 말해주고 싶은 거지. 기운 정도가 45도라는 거니까. 요거는 1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근데 아직 3학년 2학기 아직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못 푸는 게 맞고요. 그럼 기울기 알면 이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3번 보면요. 수업 시간에 말로만 하고 넘어갔었나? 요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오는 문제인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쪼르륵 나란히 있다라고 하면은 요 직선 위에 점을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지금 1,3, A, 5, 3,2A 플러스 3인데 요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A, B의 기울기를 구해봐. 그러면 A 빼기 1분의 5 빼기 3이거든? 근데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B하고 C를 가지고 요렇게 기울기를 구해 똑같이 나옵니다. 맞네? 아니면은 뭐 A하고 C하고 이렇게 구해 똑같은 기울기가 나와야 돼. 한 직선이니까. 근데 기하기면 요걸로 하자. 상수 있는 걸로. 그러면은 3 빼기 1분의 2A 플러스 3 빼기 3. 요게 서로 같다라고 두면 A를 구할 수 있는 등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네? 정리해서 써보면 A 빼기 1분의 2가 2분의 2A와 같으니까 X자로 곱해주면은 2A 약분하고 할까?
뭐야 a 곱하기 a 빼기 1이 2가 되고 이제 정리해주면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두 개가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2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14번 보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 근데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라는 게 점 3개를 찍으면 웬만하면 삼각형이 하나 둘 점 3개를 아무렇게나 찍어 그럼 무조건 삼각형이거든? 그지? 근데 우리 얼마 전에 경우에서 했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 점이 나란히 있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말만 다르게 한 거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라는 거는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얘기야. 세 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23번. 우리나라는 월드컵이 진작에 끝났는데 아직도 월드컵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니?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어디죠? 스페인이죠. 스페인. 결승전? 네. 나 스페인 공부하는 자, 처음에 이렇게 준 거는 어떤 a, b라는 점이 저 직선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2a 빼기 b 플러스 3은 0이다.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식을 준 거고 조금 더 이쁘게 쓰면은 b가 2a 플러스 3이다. 그러니까 b를 2a 플러스 3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네?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직선. 이런 직선이 나왔는데 a하고 b가 막 껴있어. 여기 있는 b 자리에 2a 플러스 3을 대입을 해보면 2ax 마이너스 3 곱하기 2a 플러스 3y는 9다. 요런 직선이 된 거예요. 일단 미지수가 뭐 a, b가 아니라 이제 a 하나만 있는 그런 직선이 됐는데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a가 포함된 요 항들을 묶어줘요. 뭐 2a로 묶어버릴까? 그럼 저 y 6a y 마이너스 y를 안 했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2a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3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9y 빼기 9가 돼요. 얘가 좀 말을 부족하게 해서 그래. 그냥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이렇게 물어봤지만 말하자면 여기 있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a 값에 관계없이. 그럼 항등식 비슷하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a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항상 0이 나올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y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요. 그럼 y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x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x가 마3, y가 마1이면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는 그런 직선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얘랑 비슷하게 요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m이든 k든 a든 미지수가 하나 섞인 직선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미지수로 묶어서 보면은 요 직선이 x가 2일 때 y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는 거. 요런 형태를 잘 기억하라고 했죠.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됐어요? 다른 거 또 있어요 혹시? 괜찮아요? 오늘 사실 저번 시간에는 되게 한 20분 정도만 짧게 진도를 나갔었고 그렇게 새롭게 배우는 건 없었어. 새롭게 배운 건 없는데 중2 때 배운 1차 함수 내용이 좀 잘 돼 있어야 되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근데 차정은 다시 오면 어디 방으로 보내실 거예요? 다시 와요? 걔 잠깐 쉬는 거잖아. 그냥 따로 할 거야. 버려졌네. 어?
저 미적분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점이 두 개 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의 기울기라는 거를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구하는 건 중2 때 많이 해봤어요. 맞네?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그 중에서, 저 두 점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요런 점을 하나로 이렇게 픽을 하면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기울기를 써주면,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이 직선은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x1, y1을 칠할 수밖에 없는 직선이 되는 거지. 됐네? 직선은 이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세팅. 한 번 더 잘 이해 안 되면 설명해줘요? 이런 거 있지. 정비례지, 정비례. 아니면 1차 함수로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지? 이건 0,0 지나지. 왜요? 무조건이지. 무조건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맞아? 그럼 이거 똑같지?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거 x 2 대입하면 이거 y 무조건 1이에요. 맞아? 이거 a가 100이었든 루트 5였든 상관없어.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 직선이 지금 나타내는 거는 이 2,1이란 요 고정된 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대변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역으로 어떤 내가 점을 알고 있으면 요렇게 그냥 빼버려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야, 직선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오늘 진도 나갈 게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좀 어려워. 문제 푸는 거는 쉬운데 개념이 좀 어려워. 여기 앞에서 93번 볼 건데요. 자, 얘도 지금 한 거랑 비슷해. 자, 직선하고 이렇게 식을 길게 썼어요. 자, 우리가 보통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는 x하고 y에 대한 완벽한 1차식 이걸 뭐지? 1차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완벽한 정답은 아니야. 이게 a가 0이 될 수도 있거든, b가 0이 될 수도 있거든, 사라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근데 어쨌든 이런 직선인데, 근데 얘가 복잡하게 써놨지만은 x 기준으로 보면은 x도 1차고 y도 1차니까 요거 이제 1차식이니까 그냥 직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 됐네? 그래서 얘가 앞에서 한 걸로 직선이라고 한 거야. 요 뒤에 있는 식 1차식이야? 직선이야? 대신 친절하게 k로 묶어놨어. k로 묶어놓고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럼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녀석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0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면 되겠지? 맞아? 그럼 둘 다 0이 나오는 x하고 y를 찾아주면 되겠지? 어떻게 찾아요? 연립을 해줄 거야.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4x 플러스 5y는 마3인데, 여기 2배 해주자. 그럼 4x, 6y는 마이너스 2니까, 빼버리면은 y가 1인 거 알겠어요? x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그 점이라는 건 마이너스 2,1인 거 알겠어요? 잘 이해돼요, 이거? 자, 이걸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역으로. 잘 봐요. 요런 직선이 있어요. 요런 직선. 이 직선은 선생님이 기역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런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가 또 대충 이렇게 지나갑니다. 됐네? 그럼 교점, 방금 우리 연립했던 것처럼 구할 수 있지? 썼었는데 마이너스 2,1이었나? 나오잖아, 그지? 근데 모른다고 쳐요. 그럼 얘네 이제 교점이 있지, 맞아? 그럼 이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이 있을 거야. 어떤 또 다른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교점 하나만 정해주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개 있겠지, 맞아? 그럼 이 핑크색, 요 새로운 직선들이 있지, 얘네를 대표하는 식이 이겁니다. 이 식이에요. 이 직선이 뭐냐면 아까 우리 연립했을 때 이거 연립하면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2,1 나왔지? 요 직선이 있죠? 요 직선이 마이너스 2,1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지? 괜찮아요? 그럼 역으로 하면은 직선이 하나, 직선이 둘 나왔어. 얘네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을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두 직선을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더하는데
이게 한쪽에 뭐 실수배가 돼 있어도 상관없어. 뭐 아니면 이쪽에 n, 이쪽에 m. 자, 이렇게 할게요. n이랑 m은 상수예요? 이거 어차피 1차식, 1차식이지? 이거 직선 맞지? 맞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2,1 대입하면 이거 0이고 이거 0이에요. 맞아요? n이랑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점을 지나갈 수 있는 직선이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공식이야. 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들이 있지? 이건 둘이 더해버리면 돼. 근데 상수배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양쪽에 하면 어지러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n 곱해지고 나눠버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나누면 그냥 상수 하나지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어. 그냥 직선 하나에다가 상수배 해버려서 더해버리면은 요렇게 무수히 많이 이런 핑크색 직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 94번은 좀 헷갈리게 해놓은 거야. 요 K를 이렇게 이제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늘 하던 대로 이제 K 있는 거하고 없는 걸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x-2y 플러스 1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면 이거 0인 거, 이거 0인 거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거 0인 거, 이거 직선 하나, 그지? 이거 0인 거, 이 직선 둘.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이 바로 이 식인 거야.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이해되나요? 근데 이 개념이 뒤에 가서 또 쓰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95번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 문제를 읽었을 때는 이거랑 이거의 교점? 구할 줄 알아요. 그냥 연립하면 되지. 연립하면 되는데 연립 안 하고 이거랑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를 그냥 한쪽에다가 그냥 K배를 해서 이렇게 써버립니다. 새로운 직선을 써버려요. 이 직선이 뭐냐면 얘네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인 거야. 근데 얘가 원점도 지나가야 돼. 원점도. 지금 여기까지 쓴 건 뭐냐면은 요걸 기억, 요걸 니은이라고 하면은 기억 하나 지나가고 니은 하나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지나가고 니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을 이렇게 쓴 거야. 이거 뭐 무수히 많겠죠? 근데 그 와중에 밖에 있는 0,0도 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직선이. 그래서 여기다가 0, 0, 0, 0 대입하면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0이니까 K가 1이죠 그냥? 근데 꼭 K 해줘야 돼요. K를 안 하면 그냥 하나의 직선만 나오는 건데 요 K를 해줌으로써 무수히 많은 직선을 대변할 수 있는 거야. 됐네? 그래서 K가 1이었으니까 결국 문제에서 얘기하는 직선이라는 거는 더해버리면 4x 빼기 7y는 0 이런 직선이었던 거야. 됐네? 이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124번 한번 해보세요. 뭐에 K를 안 하도 상관없는 거죠? 아무 쪽이나 해도 돼요. 요게 우리 뒤에 가서 원의 방정식 배울 때 또 나와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원의 방식 어려워요? 직선보다는 어려워요. 지선도 어려운데 큰일 났네. 자, 중2처럼 풀어보죠. 이거랑 이거 교점 얘기를 했죠? 요거 2배 해가지고 교점 구해버릴게요. 빼버리면 마이너스 5y 플러스 5는 0이니까 y는 1 나오고요. x는 2가 나와요. 네? 그럼 얘가 말하는 교점 2,1이랑 1,1을 지나는 직선? 그냥 쓰면 되지. 맞아? 그럼 1,1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요 기울기 얼마예요? 1분의 0인가? 이거니? 기울기가 0이네?
너무 잘못했네?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대입해도 돼요. 근데 저 B가, A가 0 나오는 거 맞니? 네. 그냥 Y는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배우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라, 자, 이 직선을 선생님이 기역이라고 할게요. 이 직선을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럼 기역이 뭐 이렇게 지나가고, 니은이 이렇게 지나가요, 지금. 교점이 지금 2,1이지? 맞아? 그럼 이 2,1이 교점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2 놓고 여기다가 1 넣으면 0 나오지. 여기다가 2 놓고 여기다가 1 넣으면 0 나오지. 맞아? 근데 선생님이 심심해서 요 비역하고 니은하고 2x 빼기 3y 빼기 1하고 x 플러스 y 빼기 3하고 그냥 더해 버릴게요. 그냥 더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었어? 그냥 쌩으로 더했어요? 내 마음이야? 그럼 더하면 이거 1차식이지? 이거 직선이지? 이거 계산해보면 3x 마이너스 2y 빼기 4는 0이지? 맞냐? 새로운 직선이 나왔지? 이거 무조건 2점 지나갑니다. 2점 지나가요. 여기다 넣어볼까? 여기다 2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 6 빼기 2, 5 나오지? 맞아? 신기한 것 같지만 신기한 게 아니야. 왜냐면은 이 직선이랑 더해서 만들었지? 이 직선 여기다가 2,1 대입하면 이거 무조건 0이지. 여기다 2,1 대입하면 무조건 0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럼 얘랑 더해서 만든 직선은 무조건 여기를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2배 하고 여기다가 3배 할게 이렇게. 했니? 그래봤자 이거 뭐야? 그래봤자 이거 직선인 거 알겠어요? 그래봤자 1차식이지? 어떤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다 2 넣고 1 넣고 2 넣고 1 넣고 하면 무조건 0 나오지. 너무 당연한 얘기지. 무조건 2점을 지나간다 이거야. 무조건 2점을.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 앞에다가 두 직선을 더하는데 여기다가 n배, 여기다가 n배 아무거나 그냥 곱해? 직선 만들었지 새롭게. 이것도 무조건 2점 지나갑니다. 됐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개념이야.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어떤 직선, 요거는 그냥 둘이 더해버리면 되는데 상수배를 얼마를 하든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양쪽에 하면 어지러우니까 여기다 n배하고 여기다 n배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n분의 n배를 한쪽에만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한쪽에 k배를 해서 더해버리면은 요런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거다 이거야. 근데 이건 k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1,1을 밖에 있는 1,1이 뭐 여기쯤 있었다고 쳐봐. 이 점을 지나가는 이런 유일한 직선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이 직선이 1,1을 지난다 해서 k 값을 찾아주면은 이 직선을 찾는 거야. 좀 됐어? 됐어요? 괜찮아? 어렵니?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근데 갑자기 막 졸려 죽으려고 하네? 근데 그 직선이 응. x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써먹는 게 127번입니다. 127번 한번 해봐요. 근데 공통 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이 두 개 나왔을 때 얘네를 연립을 하면 교점을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미지수가 막 껴있으면 교점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요 주어진 직선을 그냥 냅다 더해버려요. 더해버리는데 요 앞에 개수가 이제 얼마짜리인 직선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됐네? 그럼 이게 지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인 거야.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2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울기가 2. 그래서 기울기를 보려고 하면은 이 직선의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를 좀 봐줘야 돼. 아, 근데 그 전에 이 원점 지난다 그랬네? 0,0 대입합시다.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간대. 이렇게. 그러면 2 더하기 마이너스 2k. 요게 여기니까, 아, 결론적으로는 k가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k가 그냥 1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또 2라고 알려줬으니까 기울기를 보려면 x의 개수가 2a 빼기 6 요거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상수는 뭐 없어지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K가 2 아니에요? 아니, K는 기울기가 아니에요. 그냥 상수. 근데 왜 원점을 걔가 지나요? 원점을 지나는 건 직선의 기울기가 2인 다른 직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지? 맞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거예요? 근데 얘가 원점도 지난다잖아. 교점과 또 원점도 지난다고 한 거잖아. 이 직선이 원점도 지나간다 이거야. 일단 모르겠긴 한데. 일단 답 내고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요걸 이제 2항에서 요걸로 나눠버리면은 요게 기울기가 되고 요게 2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4a 플러스 2니까 6a가 4, a가 3분의 2인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려워요? 네. 어떡하지? 근데 왜 K가 2가 아닌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기억, 여기 니은. 자, 미지수 a 때문에 직선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직선이 두 개가 애초에 있었어. 기억하고 여기 니은 이렇게 있었어요, 얘네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요 교점이 생겼겠지, 얘네. 요 교점하고 원점, 여기를 지나가는 이 직선을 찾아라 이거야. 됐네? 어떤 특정한 원점이라는 걸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야. 근데 애초에 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외에도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대변하는 식이 이거란 말이야. 이 식이란 말이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특별히 원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을 찾으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갈 수 있도록 K의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간다. 요 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K가 2 아니에요? 저 여기 K가 1이잖아. 마이너스 2K 플러스 K가 1이잖아. 그래서 여기 0 대입하고 여기 0 대입하면 2 남고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K는 0이니까 K가 1이잖아. 그러니까 저 0,0이랑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찾기 전에 K가 무수히 많은 그거 때문에 K를 쓴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걸 정했으면 K가 2 아니에요? 기울기가 2라 했으니까. K가 기울기가 아닙니다. K는 그냥 상수예요. 기울기는 X하고 Y의 개수의 비잖아. 그냥 K가 기울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도 막 숫자가 다르잖아. 지금 여기 막 숫자가 막 이렇게 있잖아. X랑 Y의 비율을 봐야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 그냥 K 값은 그냥 1이 된 거고, 여기가 지금 1일 때 이 식을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한 게 요거고, 여기서 다시 이항을 해서 기울기를 봐줘야 되는 거지. 됐니? 근데 물론 이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 번 이제 설명했듯이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또 나와요. 또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야.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좀 이상하게 풀었어요. 이상하게 풀지 마세요. 근데 저 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뭐 엄청 크게 쓸모가 있진 않아. 근데 이제 원의 방정식 할 때 굉장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요 놈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게요. 어떤 직선이 또 지나가요. 이걸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할게요.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편의상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점. 그럼 교점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 대입하면은 0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대입해도 0이 나오는 게 바로 교점이죠. 오케이? 근데 내가 요 기억에 있는 식이랑 니은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그냥 더하는데, 새로운 직선을 만드는데, 한쪽에다가 이렇게 뭐 상수배를 하더라도 이 새로운 직선을 봤을 때 여기다가 x1, y1, 여기다가 x1, y1을 대입하면 이거 무조건 0 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새로운 직선은 x1, y1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단 받아들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유형 9번 보면은 여기 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보면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배웁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냐면 첫 번째는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건 기울기가 다르다. 맞네?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세 번째는 두 직선이 뭐 일치한다. 이런 거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개 더 배우는데, 두 직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이 개념을 새로 배울 겁니다.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날 때 두 직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좌표 평면에 아무 직선이나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얘를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얘랑 수직으로 지나가는 어떤 요런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얘를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그냥 쓸게요.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났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요 직선 있죠. 요거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그냥 편의상 요렇게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요거는 y는 m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래봤자 얘랑 수직이지, 기울기는. 평행이동을 시켜봤자. 마찬가지로 얘도 요렇게 원점을 지나게 요렇게 평행하게 그려버리면 m'x이 되겠지. 그럼 어차피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지. 맞아? 그러니까 뭐 얘랑 만나는 각이나 얘랑 만나는 각이나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편의상 다 지워버리고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볼 겁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야. 오케이? 그럼 이 직선의 점들 중에서 좀 쉬운 점, 가장 쉬운 점으로 여기 x좌표가 1인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의 좌표는 1,m이 되겠죠? 여기의 좌표는 1,m'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떴죠? 그럼 직각삼각형이 뜨면 여러분들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 만나는 교점을 원점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 길이 같은 게 좀 쉬워요. 1의 제곱, m의 제곱.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됐네? 여기도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그냥 x좌표는 똑같으니까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길이가 될 거야. 이렇게. 뭐 의심되면 여기 절대값 쳐줄게요. 길이니까 이렇게. 됐네?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씁니다. 요 녀석. m 빼기 m'의 제곱은 요거 제곱 m제곱 플러스 1 요거 제곱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여기 완전 제곱식 풀어보면 m제곱 마이너스 2m m' m제곱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거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2m m'이 2다. 결론적으로는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수직이라는 것도 각도가 중요한 거잖아, 그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네가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됐네? 그래서 뭐 보통 이런 거야. 평행하면은 얘랑 기울기가 같아야겠죠? 수직으로 만나면은 얘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직선을 볼 때 저렇게 mx 플러스 n으로 써줄 때도 있지만은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처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 근데 요때 얘 기울기를 보면은 요거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인 거 알겠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겠지? 그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지? 만약에 수직이라고 하면은. 그럼 곱해요. 곱하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요쪽에다 곱해주고 이항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겠지? 요것도 똑같은 얘기겠지? 수직이다. 그래서
직선이 요렇게 나란히 나왔을 때는 A 프라임, B 프라임을 더한 게 0이면 요게 수직이 되는 조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2 때 거로 다시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직선이 나란히 요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보통 기울기를 비교할 때는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를 비교하지.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 요게 만약에 달라. 그럼 이거 뭐야? 기울기가 다른 거야. 또 한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근데 여기가 만약에 같아. 여기가 같으면 일단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근데 기울기가 같은 케이스는 평행하거나 아니면 일치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C 프라임 분의 C 여기까지 다 똑같아. 비율이 다 똑같으면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치하는 거고 여기가 다르면 평행한 거지. 하나 추가되는 게 이렇게 되면 수직이다 정도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128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해보세요. 평행할 조건, 수직일 조건 줘가지고 한번 K값 구해봅니다. 그냥 방금 배운 대로 해주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평행할 조건을 보는데 웬만하면 미지수가 이렇게 뭐 상관없네. 이거 분의 이거 분의 이거가 같아야 돼. 마이너스 생략,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도 K가 껴있으니까 요거는 달라야 돼. 근데 일단 어차피 등식을 푸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를 풀어주면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2와 같다. 그러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오지. 근데 이걸 1을 대입했을 때 여기랑 일치하지. 얘가 탈락이야. 마이너스 2만 되는 거야 이렇게. 네? 평행할 때 K 값은 마이너스 2고 그럼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또는 여기에서 한 게 0이다. 그러면 2 곱하기 K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K 요게 0이 나올 때 K 값이다. 그럼 3K가 마이너스 2니까 요때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다.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 정도 하나 배운 거고요. 좀 쉬었다 갈게요.